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 새해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만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관행적으로 의원들에게 10억 원씩 예산을 배분해왔다는 발언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정례회 폐회식에서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내년부터 없애기로 합의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의원님들께 10억 원씩 배분해왔던 예산을 2021년도부터는 이것을 하지 않고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는 의회의 대승적 결단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표면적으로는 감사하다고 했지만 의원 재량사업비 400억 원을 더하면 내년 예산안 가운데 총 수정액이 800억 원에 이르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의회와의 힘겨루기에서 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일부 도의원은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님들 생각해보세요. 당신들 다 앵벌이야 지금. 도성에 앵벌이 할 일 있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차려. 2011년 감사원이 시정을 요구하면서 사라졌던 의원 재량 사업비가 도화의회가 2015년도 예산안을 놓고 전쟁을 치른 뒤 슬그머니 되살아난 겁니다. 10억 원씩 배정해 줬다는 것은 도의회가 예산을 거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반증이고요. 예산의 원칙을 크게 훼손한 예산 편성 지침에 맞지 않는 의원 재량 사업비를 폐지하는 대신 도화의회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예산 담당 부서하고의 의회하고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를 조금 더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수건 사업들이 그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제주도는 재량 사업비를 없애겠다고 공식화했지만 의회 내부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안 된 상황이어서 이를 놓고서도 도화의회의 갈등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일주일간의 회기로 제379회 임시회를 열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과 조례 개정안,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등을 심의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난 6월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아직까지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과 지난 정례회에서 의결이 보류된 컨벤션센터 도민주 매입 관련 조례 개정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내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 등록이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첫날 2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제주 정가도 총선 전국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제주시 갑선거구의 박희수 전 도의회 의장이 을선거구의 차주홍 전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 2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예비후보자 본인과 그다음에 배우자, 직계 가족들은 명함을 배부할 수가 있고요. 전화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본인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사무소를 개소해서 개소식을 개최할 수가 있고요. 제주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동형 비례제에 큰 영향 없이 기존 3개 지역구에서 선거가 치러질 전망입니다. 총선 출마 예상자는 모두 20여 명. 제주시 갑선거구에는 사선 의원인 강창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3명과 최근 출마를 선언한 구자헌, 고경실 등 10명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제주시 을선거구에는 현역인 오영훈 의원과 당내 경선에서 패했던 김우남 전 의원 등 민주당 4명과 자유한국당 3명이 출마 입장을 밝혔거나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경쟁자가 없어 위성곤 의원의 단수 공천 가능성이 큰 서귀포시 선거구는 자유한국당과 무소속 후보 등 모두 6명의 출마가 점쳐집니다. 제주시 갑을 선거구는 강창일 의원과 김우남 전 의원의 출마 여부에 따라 후보자 간의 경합 구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여 두 사람의 출마 여부가 이번 선거 판세의 가장 큰 변수로 전망됩니다. 또 4차례나 싹쓸이한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둘지
야당의 반격이 시작될지도 관심사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구자헌 자유한국당 제주시 갑 당협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구자헌 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폭주와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주를 멈추게 해야 한다며 낡은 정치를 희망 정치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위원장은 제주는 2004년 이후 줄곧 민주당이 국회의원을 싹쓸이했지만 도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역사교과서에서 기술된 제주 4.3은 폭동이나 좌우 대립의 소요 사태로 규정되면서 왜곡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내년 새학기부터 제주 4.3을 객관적이고 비중 있게 다룬 한국사 교과서가 일선 고등학교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 속에서 침묵을 지키는 커다란 비석. 역사적 진실 규명을 통해 제주 4.3의 제 이름을 찾는 일은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제주 4.3의 비석은 여전히 이름이 새겨지지 못해 누워있는 백비로 남아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검정을 마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학습 목표에는 백비의 이름을 짓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교과서에는 4.3을 이념적 갈등으로 치부한 과거의 역사 교과서와 달리 1947년 3월 1일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경찰의 발포 사건을 설명하며 광복 이후 통일정부 수립 과정에서 4.3이 발생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회적 배경을 통해 4.3의 의미를 생각하도록 학습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처럼 2020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서 제주 4.3을 필수로 이수할 학습 요소로 새롭게 포함하면서 내용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만든 4.3 지필 기준안이 최종 반영되면서 4.3 진상보고서를 근거로 4.3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라는 내용을 따른 겁니다. 4.3 진상보고서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이 이제 많이 반영돼서 실체를 이해하는 데 아이들이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3 평화재단은 과거의 이념적 기술에서 탈피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4.3의 이미지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고요. 4.3이 추구하는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통일, 그다음에 탄압에 대한 저항,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이제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화해 정신, 이런 것들이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3을 둘러싼 이념 논쟁에서 벗어난 새 한국사 교과서는 내년부터 전국 고등학교 1학년 수업 시간에 쓰이게 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해경이 제주 바다에서 침몰한 대성호와 창진호에 대한 실종자 수색을 한 달 만에 종료했습니다. 오는 21일 실종 선언에 대한 합동 연결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9일 차기도 서쪽 바다에서 조업 중 불이 나 두 동강 난 채 가라앉은 대성호. 3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지만 해경은 한 달 가까이 이어온 집중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마라도 해상에서 전복된 창진호도 선원 1명이 실종 상태지만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함정 40여 척과 항공기 10여 대, 연인원 6천여 명이 투입됐지만 더 이상 수색에 성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수색 종료를 선언한 겁니다. 해상 기상이 여의치 않아서 시정이나 유속이 세가지고 아랍을 이용한 수중 탐색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실종자 가족들도 수색 종료 요청이 있어서 경비 병역의 수색으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수색이 종료되면서 침몰한 대성호의 선수를 인양할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발화 지점이 선수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화재 원인은 미궁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문제는 비슷한 해양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사고 발생 때 어선의 위치를 알려주는 V패스가 원거리 조업 때 무용지물이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거리 조업 때는 작업 해역을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선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FRP 재질로 건조된 데다 원거리 조업 어선의 경우 기상 악화에도 연안으로 이동하지 않고 조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아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철이니까 뛰어들기가 상당히 주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처리하고 구조 신호도 뒤에 하려는 게 보온구 같은 어떤 그런 제품들이
빨리 보급되기를. 통영 선적의 대성호와 창진호 실종자 가족들은 오는 21일 통영시에서 합동 연결식을 치르고 통영시 어업인 위령탑에 실종자 이름을 새겨넣는 제막식도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지난 13일 정부가 LG U+의 CJ 헬로 인수를 조건부 인가하는 등 통신사들의 케이블 방송 인수 합병이 본격화되면서 통신 3사의 독과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소위 수익성 떨어지는 콘텐츠는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지역 방송의 공적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상파, 특히 지역 방송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 MBC 방송 광고 매출은 5년 새 35%나 감소하는 등 지역 방송은 수년째 심각한 매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을 돕겠다며 만든 정부 발전 기금이 있지만 40억 원 남짓한 예산을 43개 지역 방송사들이 쪼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광고 수익의 급감으로 인해서 지상파 사업 시장 내에서의 교차 보조는 이미 한계에 봉착을 했고, 반면 국내 유료 방송 플랫폼 시장은 통신 3사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정부가 LG U+의 CJ 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한 가운데 현재 정부 심사를 받고 있는 SK 브로드밴드와 T 브로드 간 기업 결합이 성사되면 통신 3사가 유료 방송 시장 점유율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들 통신사들이 수도권 위주의 대형 콘텐츠에만 의존한다면 앞으로 지역 콘텐츠의 미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회에 통신들이 최소한의 역할, 최소한의 의무조차도 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지역성이 갖고 있던 최소한의 것들도 사라지게 될 거다. 이에 따라 지역 방송을 위한 공적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요즘 뉴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각 지역의 현안을 다루는 지역 방송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 언론이 살지 못한다면 지역 민주주의마저도 또 지역민들이 의 권력 감시 기능마저도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방송협의회와 희망연대, 언론노조는 지역 MBC와 민방, 케이블 방송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통신 3사와 정부의 지역 방송을 위한 기금 조성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볼에 닿는 공기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오늘부터 차가운 북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는데요. 오늘 최저 기온이 8도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이 10도를 보이겠습니다. 어제보다는 6도에서 8도가량이나 낮은 기온인데요. 여기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제주시를 기준으로 한낮에도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을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아침 사이에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 예상돼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시설물 안전 점검 잘 해주셔야겠고요.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나 방무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남부가 9도, 북부와 서부가 8도, 동부가 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4도, 북부와 동부가 10도, 서부가 9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엔 구름 많겠고 현재 기온 8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제주 서부 앞바다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최대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추위는 이어지겠고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년부터 한라산 성판악과 관음사 코스에 대해 사전 탐방 예약제가 시범 운영됩니다.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소는 한라산 탐방객들이 타고 온 차량으로 인해
출발 지점 도로변 갓길에 주차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탐방 예약제를 시범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성판악 코스는 하루 1,000명, 관음사 코스는 하루 500명으로 탐방 인원이 제한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국제대 맞은편 부지에 탐방객 환승 주차장을 조성해 대중교통으로 성판악 탐방로에 갈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감귤 가격 회복을 위해 내일부터 농가 자가 격리가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농협과 함께 농가가 원하는 자가 격리 물량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한 뒤 내일부터 설 연휴까지 비상품 감귤 3만 톤에 대한 농가 자가 격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가 격리 물량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180원이 보상됩니다. 제주도의회가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도의회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장과 문광희 소속 의원, 전문위원 등은 어제 국회를 찾아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을 면담하고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전달했습니다. 카지노업 갱신허가제는 카지노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해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으로 제주도가 마련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에 포함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